혹시 여러분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몰고 가는 사람이 있나요? 나는 나루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내 말과 행동을 지적하면서 넌 정신병자야, 병원 가봐 라고 다그치는 사람이 있나요? 바로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르시시스트가 사이코패스만큼이나 해로운 성격이라는 게 많이 알려지게 되었죠. 이런 정보를 접한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몇몇 특징들을 나르시시스트의 특징과 딱 맞는다고 마음대로 판단해버리죠. 그들이 공부한 모든 영상과 책들은 전문가가 만든 자료들인데 막상 이들은 전문가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 말만 맞다고 우깁니다. 오히려 나르시시스트 피해자들은요, 연인이나 배우자가 나르라는 걸 알게 된다면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날 힘들게 했지만 약간의 연민과 동정심이 남아있어요. 물론 본인이 큰 피해를 입은 후라면 일말의 동정심도 없이 벗어나려고 하겠지만요, 업그레이드된 공부하는 나르시시스트가 왜 그렇게 남들을 나르라고 몰고 가는지,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제 채널에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나루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세요. 신종 나르들의 가스라이팅에 넘어가지 맙시다. 나르시시스트가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얻은 지식과 정보로 타인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게으른 나루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나루가 더 위험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과대성과 이익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모든 지식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사용해요. 절대 자신을 성찰하거나 반성하지 못합니다. 라마니 더바술라 박사는 이를 무기화된 치료 용어라고 말합니다. 나르들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타인을 통제하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논리를 어디서요? 심리학에서 찾아낸다고 해요. 상대를 공격할 창과 방패를 모두 얻는 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심리학이 점점 현대인의 상식이 되는 사회에서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나르에 대해 잘 모르는 나르시시스트는 오히려 다루기가 쉬워요. 내가 나르시시즘의 특징을 꿰뚫고 대처법도 익히고 연습하면서 자존감을 단단하게 만든다면 나르들의 뻔한 수작이 보입니다. 물론 나르들의 행동을 미리 다 예측할 수 있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인간이 미래를 알겠어요? 다만 늘 상식적이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다면 비상식적인 그들의 행동에 또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일 머리로는 아는데도 계속 흔들리고 상처를 입는다면 아직 내 마음의 치유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성찰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성장하거든요.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죠.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는 안타깝게도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을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심리학 지식이 조금 채워졌다고 나는 모든 걸 아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과대망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르에게 너가 나르시시스트야 라고 알려주지 마세요. 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더 피곤해집니다. 열심히 공부한 나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만일 나를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고 외롭고 힘들다면 그때는 저를 찾아오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어떻게 한 사람을 정신병자의 나락으로 빠뜨리는지 두 가지의 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투사입니다. 나르들이 투사를 잘하기로 유명하죠. 투사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으로 보면 방어 기제의 하나입니다.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생각이나 감정, 욕구, 결함 등등을 밖으로 던져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떠넘기는 심리적 과정이 투사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걸 밖으로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에게 투사란 거의 생존과도 같아요. 자아 성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불편한 감정이나 결함이 자신에게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신은 완벽한 존재여야 하니까요. 나르시시스트가 흔히 하는 투사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의심과 통제. 자신이 바람을 피우거나 피울 생각이 있는 나르들은 갑자기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요즘 당신 이상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몰아갑니다. 자신의 충동과 잘못을 상대에게 투사함으로써 자기는 문제가 없는 멀쩡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비난. 항상 자기가 약속을 어기거나 거짓말을 하면서 상대방이 이를 지적하면 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야? 항상 너만 생각하지. 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구나. 사이코패스냐? 하고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몰아가기. 평소에 자기가 늘 통제하고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면 너 왜 날 통제하러 들어? 너 이거 가스라이팅이야 라고 몰아갑니다. 감정투사. 자기가 늘 화를 내고 소리쳐놓고는 나 화 안 났는데 상대가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넌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 자신의 감정은 부인하고 상대의 감정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계속 우기면서 혼란을 유도합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트의 투사를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한테 문제가 있나? 라며 스스로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책하게 되거나 화가 나고 분노를 하게 되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거나 의심을 거두지 못하는 사이에 나르들은 더욱 가스라이팅을 강화하면서 상대의 잘못이라고 주입시키죠. 내가 만약 흥분하고 화를 낸다면 나르시시스트는 더더욱 나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나르시시스트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이 가스라이팅의 결과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뇌는 반복해서 들으면 학습이 되거든요. 장기 기억으로 가죠.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매일같이 계속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세뇌의 원리죠. 내 잘못이라는 걸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로 내 잘못이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혹은 누군가가 잘못이라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정말로 그 사람은 잘못되고 나쁜 사람이라고 믿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 달보입니다. 제니퍼 프리드 박사가 말하는 이 개념은 성폭력과 같은 학대 상황에서 가해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가해자가 이 달보를 사용하면 제3자가 가해자를 덜 비난하고 피해자를 더 비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나르시시스트도 이 기술을 잘 씁니다. 달보는 매우 효과적인 책임 전가 및 여론 조작 기술을 뜻하는데요. 여기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달보의 deny, 부인입니다. 제일 먼저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 자체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부정합니다. 난 그런 적 없어. 기억나지 않아. 네가 오해한 거야.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 그건 별일 아니잖아.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이런 식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늘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고 의도를 축소하며 상대의 탓으로 넘깁니다. 2단계, 달보의 A, attack, 공격입니다. 부인이 통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요, 가해자는 즉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 원래 좀 이상했어. 정신적으로 문제 있잖아. 정신병 아니야? 네 기억력을 난 믿을 수 없어. 너 맨날 조작하고 거짓말 하잖아. 네가 먼저 날 화나게 했어. 네가 원인 제공을 했잖아. 그렇게 기억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걸 보니 네가 나르시시스트구나.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는 투사를 하면서 공격을 퍼부어 상대를 제압하려 시도합니다. 3단계, 달보의 RVO, Reverse Victim and Offender, 가해자와 피해자 뒤집기입니다. 이 3단계가 달보의 핵심 기술인데요. 가해자는 자신이 진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역할을 완전히 뒤바꿔버립니다. 네가 날 이렇게 비난하고 몰아붙이니 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의 의심과 비난 때문에 내가 병들고 있다.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 난 널 위해 그동안 참고 최선을 다했는데 이런 취급을 하다니 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 그동안 사람들을 조종하고 속인 거지? 밖에서 착한 척 하더니 날 이렇게 괴롭혀? 이 3단계를 거치고 나면 어느 순간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옆 사람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둔갑하고, 가해자는 억울하게 비난받고 괴롭힘을 당하는 선량한 피해자 행세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생존하기 위해 언제나 투사를 사용하고, 달보는 투사를 바탕으로 현실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은 나르시시스트처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병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방법이니 꼭 기억하세요. 나르시시스트가 아무 근거 없이 상대를 나르라고 모함하지는 않겠죠. 평소의 일상적인 상황에서부터 나를 가해자로 몰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르시시스트가 약속 시간에 매번 늦어서 내가 참다가 한마디 합니다. 이렇게 매번 늦으니까 좀 힘들다. 내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아. 또 시작이네. 난 늦은 적 없거든. 오늘은 사정이 있었다고 미리 말했잖아. 넌 항상 사소한 걸로 날 비난하더라. 예전에 네가 나한테 실수한 거 기억나? 넌 더 큰 잘못도 저질렀잖아. 갑자기 여기서 왜 옛날 얘기가 나와? 지금 너가 늦은 거 말하는 거잖아. 그래, 그렇게 자신의 잘못은 감추고 남을 비난하면서 통제하려는 거, 너 그거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이야. 난 이제 너의 이런 모습에 지친다. 너 때문에 힘들어. 어떠세요? 어디에선가 많이 들었던 화법이라고요? 가해자들이 전형적으로 쓰는 패턴입니다. 이런 화법을 쓰는 사람이 있다면 얼른 도망가시고 손절하세요. 더 악랄한 수법이 있는데요. 단순히 우기고 떠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 자체를 교묘하게 조작하여 당신의 부정적 행동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 나르들이 여러분을 계속 무시하고 비난하고 모욕감을 주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인내심을 시험하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순간 욱해서 화를 내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죠. 이것 봐. 네가 이렇게 못 참고 분노를 터뜨리는 거, 그게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분노야. 분노 조절 장애 같으니 역시 넌 치료가 필요해. 또는 쉴 새 없이 몰아치고 사람을 계속 긁어서 여러분이 욕을 하거나 내가 힘들다고 호소해도 무시하고 계속 비난하여 여러분이 미칠 듯한 답답함을 행동으로 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공격적인 행동을 조금이라도 보였다가는 당장 경찰을 부르거나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오라고 소리칩니다. 또는 자녀가 있다면 아이를 양육할 자격이 없다면서 양육권을 빼앗아 버리게
되겠다며 협박합니다. 당장 짐을 싸서 집을 나가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당신은 폭력을 쓰고 분노 조절 못하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게 되고 깊은 우울과 불안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자꾸 나르들의 도발에 반응하지 마세요. 나를 변명하려 하고 논쟁하거나 설명하려 할수록 나르들이 좋아하는 링 위에 올라가서 게임을 시작하는 거예요. 게임 자체를 하지 마세요. 회색 돌로 반응하거나 짧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르들의 말장난에 현혹되지 마세요. 나르들이 상대를 제압하려고 할 때 아주 길게 말하거나 문자 메시지도 장황하게 쓰는데요.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예요. 그들은 번지르르하게 심리학 용어와 진단명을 대가면서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포장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존재니까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정말로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세요. 그리고 나의 자존감을 높이도록 노력하십시오. 오늘 영상에서 혹시 내 모습을 발견하셨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증상을 겪고 있더라도 이렇게 가해자 취급을 당하고 무시당해야 마땅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살면서 크고 작게 이런 가스라이팅을 우리는 언제든 경험할 수 있죠.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조금씩 해로운 관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상만으로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데요. 정말 나르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혼자 애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조금은 덜 외롭게, 덜 아프게 그 과정을 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